서울에서 추위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한강이 얼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렇게 한강에 얼음이 동동 떠다녀야 얼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강대교 2번에서 4번 교각 사이 상류 100m 지점에 얼음이 생기면 한강이 얼었다고 판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제418강입니다. 한자를 한 글자씩 배우는 것보다 한 세트씩 배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연관된 한자들을 모아 한 세트씩 공부하는 세트 한자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418강으로 춥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들을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춥다라는 의미를 가진 첫 번째 한자는 찰 한자입니다. 이 찰 한자는 차다는 의미가 있고 춥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싹하다는 의미도 있죠. 이 찰 한자는 진면자와 우물정자와 책상 기자와 얼음 빙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진면자는 집, 집안을 의미합니다. 또 우물정자는 우물을 의미하고 책상 기자는 책상을 의미하죠. 받침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얼음 빙자는 얼음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찰 한자는 집에 있는 우물에 받침대 아래의 얼음물이 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물에서 퍼올린 물의 온도가 차가운 것이 추운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느 정도 되어야 추운 것인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차가운 것인가, 우물에서 퍼올린 물의 온도 정도가 차가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차가운 것의 기준을 말한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 살 때 경험을 생각해보면 특별히 겨울철에 깊은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면 아주 차갑습니다. 물에 손을 넣기도 어려울 만큼 차가운 것이죠. 아주 춥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찰 한자입니다. 찰 한자는 우물에서 퍼올린 물의 온도가 차가운 것이고 그게 추운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망치한은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까운 사이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온전하기 어려운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오한이 있죠. 아주 추운 것을 오한이라고 합니다. 또한 혹한도 비슷한 의미죠. 이럴 때 찰 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 글자는 엉길응자입니다. 이 엉길응자는 엉긴다는 뜻이 있고 얼다 또는 춥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엉길응자는 얼음 빙자와 의심할 의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얼음 빙자는 얼음물을 의미하고 의심할 의자는 의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길응자는 얼음물인지 의심이 되면 추운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물이 얼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정도가 되면 추운 것이라는 것이죠. 겨울철에 강물에 나가 얼음이 얼었는데 그 얼음이 제대로 얼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얼음이 꽁꽁 얼었으면 아주 추운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면 아직 추운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엉길응자는 강물이 얼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정도면 추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구수응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수응어는 사람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응집이라든가 응시한다고 할 때 엉길응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동자를 보겠습니다. 이 얼동자도 추운 것을 의미하죠. 얼동자는 얼다는 의미도 있고 춥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얼동자도 얼음빙자와 동력동자로 구성됐죠. 그 중에 얼음빙자는 얼음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력동자는 동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얼동자는 얼음물이 동쪽에도 있으면 추운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볕이 있는 동쪽에 물도 얼어 있으면 추운 것이라는 것이죠. 동서남북 어디에라도 얼음물이 있으면 추운 것입니다. 그런데 추운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볕이 있는 동쪽에도 춥다 치면 그때가 추운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볕이 났는데도 그 물이 얼어 있으면 추운 것이죠. 그 정도면 아주 추운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얼동자입니다. 얼동자는 볕이 있는 동쪽의 물도 얼면 추운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동빙한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빙한설은 얼음이 얼고 찬 눈이 내린다는 뜻으로서 심한 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냉동이 있죠. 동상도 있습니다. 추위로 인해 상처를 입는 것을 동상이라 하죠. 이럴 때 얼동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춥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한자는 서늘할 양자입니다. 서늘할 양자는 서늘하다는 뜻도 있고 춥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서늘할 양자는 얼음빙자와 서울경자로 구성되었죠. 이 중에 얼음빙자는 얼음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서울경자는 서울을 말합니다. 임금이 계시는 도읍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늘할 양자는 얼음물이 서울에 있으면 추운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임금이 있는 서울에 물이 얼면 추운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이지요. 이 서늘할 양자는 날이 추운 것보다도 마음이 으스스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내 고향에 있으면 고향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따뜻하고 활발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면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없죠. 서늘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해를 당할 것 같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서울에서는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은 무서운 곳이죠.
임금이 계신 고을은 항상 무섭습니다. 긴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서늘한 기운을 표현하는 글자가 서늘할 양자입니다. 서늘할 양자는 임금이 있는 서울에 물이 얼면 추운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염량세태라는 말이 있죠. 염량세태는 뜨거웠다가 차가워지는 세태라는 뜻으로서 권세가 있을 때는 아첨하에 쫓아다니고 권세가 떨어지면 푸대집하는 세속의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량하다던가 황량하다고 할 때도 서늘할 양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춥다라는 의미의 또 하나의 글자는 얼음빙자가 있습니다. 얼음빙자는 얼음을 의미하고 춥다라는 의미도 있죠. 이 얼음빙자는 점주자와 물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점주자는 점입니다. 위치를 의미하죠. 하나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물수자는 물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얼음빙자는 물이 차지하는 또 하나의 위치가 얼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얼음은 물의 상태 중에 한 모습인 것이죠. 물의 대부분의 상태는 액체이죠. 액체 상태로 있는 게 대부분의 경우인 것이지만 어떤 때는 고체로 있기도 하고 기체로 있기도 합니다. 얼음인 고체로 있는 것도 물의 한 상태인 것이고 기체로 수증기로 있을 때에도 한 부분인 것이죠. 얼음빙자가 설명하는 그 얼음은 물의 상태 중에 한 모습이라 설명합니다. 얼음도 물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빙산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빙산일각은 얼음산의 뿌리라는 뜻으로서 대부분이 숨겨져 있고 일부러 나타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얼음물을 빙수라 합니다. 아주 얇은 얼음을 박빙이라 하죠. 이럴 때 얼음빙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춥다라는 것은 대기의 온도가 낮은 것을 말하지요. 또는 몸이 떨리고 움츠려들 만큼 찬 느낌도 춥다랍니다. 이 춥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낍니다. 어떤 겨울 한날에 어떤 사람은 두꺼운 외투를 입으며 생활하지만 아직도 여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추위를 느끼는 정도가 다른 것이죠. 춥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들도 서로 다르게 느끼는 추위를 하나의 기준으로 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추운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찰 한자가 있습니다. 찰 한자는 우물에서 퍼올린 물의 체감온도가 차가운 곳이고 그것을 추운 곳으로 설명합니다. 또 엉기릉자도 있죠. 엉기릉자는 강물이 얼었는지 확인할 정도면 추운 곳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동자가 있습니다. 얼동자는 볕이 있는 동쪽의 물도 얼면 추운 것이라 설명합니다. 아주 추운 날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늘할 양자가 있습니다. 서늘할 양자는 임금 있는 서울의 물이 얼면 추운 것이라 설명합니다. 얼음빙자도 있습니다. 얼음빙자는 물의 상태 중에 한 모습이 얼음이라는 것이죠. 물은 액체나 기체, 고체의 모습을 갖습니다. 그 중에 얼음도 물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춥다라는 의미를 가진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아직 여름의 더위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추위를 말하기는 너무 이랬지만 그 추위는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 추위를 대비하는 평안함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